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안드로이드 폰에서 와이파이 통신하는 앱을 사용하는 방법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사용하는 앱은 와이파이 통신, 그러니까 우리 TCP/IP 통신인데요. TCP/IP의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있었잖아요. 여기서는 클라이언트로 동작하는 클라이언트 통신입니다. 먼저 기존 돼 있는 TCP/IP 클라이언트 앱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클래스에서 마찬가지 그 소스 코드 파일 압축을 풀면은 이 TCP/IP 클라이언트 20.aia라는 파일이 나옵니다. 이 파일이 TCP/IP 클라이언트 앱 파일입니다. 그래서 앱 인벤트에서 앞과 마찬가지 방법입니다. 프로젝트에서 import project from my computer 해서 요 TCP/IP 클라이언트 20.aia 파일을 임포트 하겠습니다. 임포트 하면은 이 그림과 같은 프로젝트 파일이 나타납니다. 이 파일은 다 완성되어 있는 파일이고요. 이 파일을 빌드해서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앱을 이용해서 PC하고 스마트폰 간에 TCP/IP 소켓 통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PC하고 스마트폰을 동일한 공유기에 연결해야 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꼭 동일한 공유기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PC와 스마트폰이. PC는 공유기와 무선 연결을 하고요. 노트북 같은 경우 유선으로 연결해도 무선으로 연결해도 상관없습니다. 스마트폰은 와이파이로 공유기에 연결하면 됩니다. PC에서 소켓 통신 서브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이거는 우리 지난번 TCP/IP 통신할 때 했던 그겁니다. 이렇게 생긴 채팅 서버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합니다. 그 소켓 통신에서는 항상 서버가 먼저 실행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폰에서 TCP/IP 클라이언트 앱을 실행하고요. PC로 접속을 합니다. 접속을 하는데 IP는 요게 지금 그 클라이언트 앱의 화면인데요. 스마트폰에 여기 IP를 넣는 부분이 있죠. IP는 여긴 지금 192.168.0.6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공유기에 잡힌 PC IP입니다. 그 PC IP를 넣어주고 포트는 7000번입니다. 7000번을 넣고 커넥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커넥트 버튼을 누르면은 제대로 됐다면은 서버 접속 허용 이렇게 뜰 겁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커넥티드 됐다 이런 메시지가 뜰 겁니다. 요게 떴으면은 여기에서 폰에서 여기에 메시지를 넣고 샌드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나타납니다. 나타나고 마찬가지입니다. PC에서 서버에서 여기에 메시지를 넣고 샌드 버튼을 누르면은 폰에 여기 나타나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통신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거는 말씀드리면은 앱에서 요 번호는 PC의 IP입니다. PC IP 192.168.0는 0.6이라고 되어 있지만 각자의 공유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포트는 7000번 고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요 채팅 서버 프로그램 요게 MFC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요 자체 내부에서 포트 7000번으로 통신하도록 그렇게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앱이 잘 설치가 됐으면은 채팅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PC에서 폰으로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지, 폰에서 PC로 메시지가 전달되는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프로젝트 파일의 코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코딩은 클라이언트 소켓 AI2 EXT라는 익스텐션을 이용합니다. 이 익스텐션을 이용해서 서버하고 접속하고 데이터 송수시, 즉 소켓 통신이죠. 통신은 이 익스텐션을 이용합니다. 참고로 익스텐션이라는 것은 자바로 짜여진 외부 컴포넌트고요. 앱 인벤트의 기본 블록인 프로시저하고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만들 전체 앱의 화면 구성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속에 들어있는 컴포넌트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략적으로 보겠습니다.
호리전털 어레인지먼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요겁니다. 요 전체고요. 여기 보시면은 텍스트 박스 어드레스가 하나 들어가 있죠. 요거는 나중에 IP를 넣을 주소입니다. 요 텍스트 박스 요거는 포트 번호 7000번을 넣을 겁니다. 커넥터는 버튼입니다. 버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밑에 거 요거도 역시 호리전털 어레인지먼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라벨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커넥티드 IP라고 지금 콜론하고 표시된 요거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current IP 이거는 접속이 됐을 때 현재 접속이 된 IP를 표시하는 이쪽에 표시합니다. 그리고 요 disconnect라는 건 버튼입니다. 여기 disconnect 버튼이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블록은 요 라벨2는 요 message to sender를 표시하는 겁니다. 요거가 되고요. 그 다음 horizontal arrangement가 하나 있죠. 이 안에 요게 텍스트 박스입니다. 텍스트 박스고 텍스트 박스 send입니다. 보낼 문자를 여기에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버튼입니다. 버튼 sender. 여기 있는 거죠. 그 다음 밑에 뭉치는 요 라벨 3는 from server하고 표시해주는 요겁니다. 요 라벨입니다. 그리고 horizontal arrangement가 하나 있고요. 여기 receive 요거는 저 서버 쪽에서 받는 걸 표시해주는 그 receive가 됩니다. 그리고 delete 해주는 버튼이 있어요. 요 delete는 이제 서버에서 계속 받으면은 이게 쭉 넘어가잖아요. 넘어가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 delete 해주면 여기 있는 게 다 지워지고 다시 처음부터 써야집니다. 그 여기 여기에 표시 안 되는 걸로 notifier가 있고요. 아까 익스텐션 있죠. 클라이언트 소켓 AI2EXT가 있습니다. 요렇게가 전체 화면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 화면의 구성이고요. 그 각각의 것들이 뭘로 되어 있는지 컴포넌트 종류들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에 그 익스텐션 컴포넌트를 넣어야 하는데요. 그 팔레트에 보면은 익스텐션이 있고요. 익스텐션 탭이 있고 거기서 import extension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팝업 창이 뜨고요. 그러면 우리는 컴퓨터 안에서 파일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파일 선택을 클릭을 합니다. 익스텐션 컴포넌트는 .aix 확장자로 되어 있습니다. 확장자로 되어 있고 이건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면 이 클래스에서 다운받은 우리 그 소스 코드 있잖아요. 소스 코드 압축을 풀면은 클라이언트 소켓 익스텐션 버전 0.4.3이라는 zip 파일이 나오는데요. 이 파일을 풀면은 그러니까 요 클라이언트 소켓 익스텐션이라는 요 zip 파일을 풀면은 밑에처럼 이런 파일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요겁니다. com.gmail. 어쩌고 저쩌고인데 클라이언트 소켓 ai2ext.aix죠. 요 aix 요게 익스텐션 컴포넌트입니다. 요거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선택하고 임포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여기 선택이 됐죠. 파일 선택이 됐고 임포트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클라이언트 소켓 AI2 익스텐션이라는 컴포넌트가 추가됐죠. 추가됐고 이걸 1위로 가지고든지 1위로 아마 바로 가지고 오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컴포넌트하고 동일하게 스크린에 추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익스텐션 컴포넌트를 추가를 했고요. 다음은 참고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추가한 그 익스텐션의 블록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커넥트 하자. 이거는 우리 IP하고 주어진 IP하고 포트로 커넥트 하자. 디스커넥트 하자. 거기로 데이터를 보내자. 그리고 거기에서 데이터가 받았을 경우 이런 것들입니다. 그 외에 다른 블록들이 있죠. 자, 코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결 버튼. 연결 버튼은 여기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버튼 커넥터가 클릭되면은 텍스트 박스 어드레스는 IP를 넣어주는 거죠. 텍스트 박스 포트는 포트 번호 7000번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거를 전부 다 하이드 키보드를 해주고
네, 중요한 건 여기죠. 요 클라이언트 소켓 AI2의 EXT는 아까 받아들인 이제 임포트한 게 되고요. 그거의 서버 어드레스에 요 텍스트 박스의 어드레스, 요 놈을 서버 어드레스로 넣고 텍스트 박스의 포트를 서버 포트에 넣고 요 포트에 넣고 그 다음에 거기로 커넥트를 합니다. 커넥트하고 그럼 커넥트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는 if 문입니다. 커넥트가 되면은 커넥션 스테이트가 true면은 즉 커넥트가 된 경우죠. 되었으면은 if 커넥트가 되었다면 then입니다. then 그러면은 커넥트 된 그 주소 IP하고 포트를 current IP에 써줍니다. join이라는 저 블록을 썼는데요. 그리고 notify 해서 connected라는 노티스를 해줍니다. 이 connected라는 노티스는 뭔가 하면은 앞으로 조금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한참 가네요. 여기입니다. 47쪽. 이 connected하고 표시된 요겁니다. 요거는 안드로이드의 OS가 지금 커넥트 되면 connected 됐다고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표시를 해줍니다. 자, 다시 이제 58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커넥트가 잘 되면은 connected라는 메시지를 띄워주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if 해서 then 요거는 connect 된 경우입니다. else connect가 안 된 경우는 connect error라는 메시지를 띄워줍니다. disconnect 버튼이 눌러지면은 그러면은 역시 우리 익스텐션에서 disconnect를 시켜주죠. disconnect를 시켜주고 확인을 한번 합니다. connection state가 false이면은 즉 disconnect가 됐다고 그러면은 disconnect 됐다고 메시지를 띄워줍니다. 그리고 current IP를 이렇게 바꿔주는 것도 해주죠. 만약에 연결이 실패된 경우, 리모트 커넥션이 클로즈 된 경우, 이 경우 역시 디스커넥트 됐다는 노티스를 띄워줍니다. 다음 송신 버튼입니다. 이제 내가 문자를 넣고 그거를 이제 송신할 때 버튼 샌드가 눌러지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하이드 키보드 하는 거는 아까 앞이랑 비슷합니다. 요 익스텐션이 데이터를 보내죠. 데이터를 보내는데 데이터는 어디서 받는가 하면은 텍스트 박스 샌드에서 받습니다. 샌드의 텍스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 박스의 텍스트는 지우죠. 다시 보냈고 그놈을 다시 지워서 초기화를 해줍니다. 데이터 수신하는 겁니다. 수신하는 건 이 익스텐션이 데이터 리시브 되면은 요 함수가 자동적으로 불러집니다. 근데 우리가 요거를 코딩을 해 놓으면은 그러면 이제 서버 쪽에서 데이터가 오잖아요. 그러면 요 데이터 리시브드 블록이 호출이 되고 호출이 되면 뭘 하는가 하면은 요 리시브 된 텍스트가 있습니다. 받은 텍스트를 어디에 넣는가 하면은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데이터가 받아지면은 요 받아진 데이터는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요 데이터. 그러면은 요 데이터를 받는 거죠. 그렇죠? get 데이터인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여기서요. 이 receive는 이미 받아진 데이터들이 표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요 데이터를 다시 넣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기존에 있던 데이터 밑에 줄을 한 줄 바꾸고 새로 받은 데이터를 넣는 거죠. 그거를 이 receive 텍스트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데이터가 receive 되면은 그 receive 창에 기존에 있던 메시지 밑에 한 줄 더 요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메시지를 지우는 거는 delete 버튼을 누르면은 요 텍스트, receive 된 텍스트를 그냥 처음, 초기는 from server라고만 표시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줍니다. 이거는 전체 프로그램 블록을 보여줍니다. 버튼 커넥트 했을 때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디스커넥트 했을 때 이렇게 되고,
샌드 버튼을 누를 때 요걸 하고 데이터 리시브 됐을 때 이렇게 하는 뭐 요게 주로 메인입니다. 메인이고 나머지 뭐 딜리트 버튼이 있고 리모트 커넥션 클로즈도 됐을 때 있습니다. 이 전체 그 코딩을 보면은 우리가 이게 TCP/IP의 클라이언트를 구현한 겁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안드로이드 앱에서 구현한 건데 이걸 우리가 실제 코딩으로 구현한다면 상당히 길어지고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블록 코딩으로는 상당히 간단히 구현이 되죠. 뭐 꽤 우리가 한 일에 비해서 코드 양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냥 눈에 딱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커넥터 시키는 거, 커넥터 되면은 보내는 거, 받는 거, 그 다음 커넥터를 종료하는 거. 뭐 요런 정도입니다. 요런 정도. 여기까지가 우리 TCP/IP 클라이언트 앱의 사용 방법과 그 코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